안녕하세요 월부가족 여러분. 저는 금융투자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박구미TV의 박구미라고 합니다. 제가 연금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연금 하면요, 당연히 너무 멀게 느껴지죠. 너무 먼 게 맞습니다.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먼 미래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뇌파 반응이 옆집 아줌마를 바라볼 때와 똑같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게 뜻하는 건 먼 미래의 나는 남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 남을 위해서 지금의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노후를 걱정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지금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세액공제가 있죠.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연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들어간 돈이 묶여서 나중에 노후에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의도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연금은요, 펜션이라고 부릅니다. 바다 갈 때 숙소 어디 가시나요? 펜션이요. 펜션 가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 따박따박 받는 것을 펜션이라고 부르죠. 연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요, 노후에 언젠가는 이렇게 은퇴를 했을 때,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따박따박 나오는 무언가를 연금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얼만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야죠. 이게 연금 준비를 안 한다는 건 그냥 외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많은 분들은 연금 관련 관심이 없으실 텐데, 한쪽에서 보면 연금저축 가입자 막 1000만 명 이렇게 좀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지한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노후를 다 커버해 줄 것 같던 아주 단단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던 곳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불안감을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돈은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은 여전히 55세 또는 60세까지 가면 다행이잖아요. 통계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정도가 필요로 할지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의 300만 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3,600. 그럼 10년이면 뭐 3억 6천. 20년이면 뭐 7, 8억. 뭐 이렇게 하면서 60살까지 더해보면 뭐 15억, 뭐 16억 말도 안 되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가 되죠? 노후 준비하면 안 돼. 외면하자 라는 걸로 가잖아요. 단순히 덧셈으로 가게 되면 절대 준비할 수 없는 게 노후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는가? 노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말 큰 현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금융자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큰 금융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투여하는 방법,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방법, 그리고 오래 투자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많이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큰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확률은 낮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정말 먼 미래잖아요. 이거 30년 뒤, 거의 40년 뒤, 50년 뒤에 일일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매년 고수익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낮은 수익률을 꾸준하게 낸다면 노후에 필요로 하는 정말 큰 돈을, 시간의 힘을 정말 한껏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먼 미래에 있는 나를 챙길 수 있는 이 투자는요, 소액으로 무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써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연금 준비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 국민이 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먼저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마다 9% 떼가지고 내 이름으로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관심 없어도 나는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내가 1년 회사 채울 때마다 한 달 월급,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년을 채웠다면 이제 어디선가에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언젠가 퇴사하면 받을 돈이 300만 원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평생 일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아주 많이 쌓입니다. 많이 쌓이고 오랫동안 적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난 중요한 과제가 생깁니다. 굴려야 됩니다. 안 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평생이잖아요.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관두기까지 지금 30년 동안 매년 채울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어디선가에 쌓여가는데, 그게 조금만 지나도 1000단위로 가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내 계좌에 안 들어오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챙기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에서 DB와 DC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국민연금은 안 챙겨도 되나요? 국민연금은 투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있죠. 전주에서 그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의 돈을, 나의 돈을 정말 열심히 불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국민연금 안에 1250조 원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게 단일 돈 덩어리를 볼 때 전 세계 탑3 정도. 그러니까 이런 나라 거의 없어요.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정말 큰 돈의 덩어리가 있는데,
1250조 중에 750조가 수익금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대신해 주니까 우리는 열심히 회사만 다니면 돼요. 자, 퇴직연금은 열심히 회사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손을 봐줘야 되죠. 왜냐하면 1년 채울 때마다. 일단 퇴직연금은요, 회사가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 중에 DB냐 DC냐 혼합이냐 어떤 걸 도입했는지가 1순위고요. 그거는 인사팀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거고, 만약에 DB다, 내 이름으로 쌓이는 어디선가에 쌓이는 그 퇴직금을 회사가 굴리는 거예요. DB는. 그래서 내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DC라면 내 퇴직금은 내가 굴리는 거를 DC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DC라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거 본인에게 제일 중요한 돈입니다. 현금으로 두지 않도록 또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포트를 잘 짜줘가지고 운용을 해줘야 돼요. 네, 3층이 이제 개인연금이라는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에다가 계좌를 열어가지고 내 돈을 넣는 게 개인연금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강제로 떼버리죠. 퇴직연금은 내 퇴직금이 어디에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반자동에 가깝습니다. 근데 개인연금은 완전히 자발이죠. 자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바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부여를 해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개인연금 또는 IRP를 열고요. 거기에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또는 성과급 받을 때마다 뭉탱이로 이렇게 넣게 되고 그 돈이 나중에 쌓여가지고요. 노후에 타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후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나오겠죠? 65세대는 나오실 거 아니에요? 65세대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대략 조회해보면 한 100여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만큼 밑에 깔아줄 거고, 물가 반영 심지어 다 해줍니다. 그 시점에 100만 원이라고 체감되는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요 정도 나와줄 거고, 그 다음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받게 되잖아요. 그거 신청해가지고 연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입니다. 그거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받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동안 노인이 될 때까지 모아왔던 뭐 국민은행이나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내가 모아왔던 그 금융기관에다가 저 이제 연금 타 쓸게요 신청하게 됩니다. 매달 따박따박 나오겠죠. 이렇게 국민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거, 퇴직연금 나오는 거, 개인연금 나오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내가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3층 연금의 목적입니다. 많으면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저도 이런 가이드를 삼으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요. 한 20억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금융인으로서 강조하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책을 쓰는 입장에서 노후 자금을 목표를 얼마로 세워야 되는지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3억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금액을 꽉 채우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풀로 보고 싶어도 더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부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40, 50대에게는 딸랑이라고 볼 수 있는 딸랑 50만 원인 거예요. 그 50만 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20년 정도가 지나면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30년 채우면 6억 원이 넘게 되죠. 그러면 그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죠. 미니멈으로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니멈으로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잡았냐면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돈이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300만 원이라는 게 매월 따박따박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는 걸 역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일단 국민연금에서 100 정도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쭉 하면서 준비한다면 그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퇴직연금인데 이거는요, 편차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정말 많은 초년생 분들이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보통 써버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나머지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 요 정도가 만들어져야 300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전제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한다라는 국민연금의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오래 다녀서 퇴직금 받을 때 목돈으로 받은 거를 이제 연금으로 수령 신청을 한다라는 전제가 두 번째 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내가 모은 돈으로 은퇴를 하고 노후 자금이 필요한 그 시점에 3억 원 정도가 만들어졌다라는 세 번째 전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미니멈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3억이 만들어지면 우린 여기서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죠. 뽑았으면 금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는요, 배당금만 찾아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목돈을 모아놓고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투자로 적극적으로 불리잖아요. 적극적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돈들은 보통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시점에 이제 은퇴를 할 때는 다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난이도 우회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포트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후보지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모았던 거를 배당 포트로 굴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3억에 4% 뽑았으면 1200이잖아요. 월 1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마르지 않게 내가 마치 계속 불어나는 요구르트 만들어 오셨죠. 내가 요구르트 떠먹고 채워놓으면 다음날 불어나 있잖아요. 또 떠먹고 채워놓으면 불어나 있잖아요. 그걸 잘만 유지하면 평생 요구르트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노후 자금은요, 모아놓은 돈을 뽑아 쓴다고 생각하면 금방 고갈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100만 원을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4%로 한다고 해도 이제 100 정도가 나오니까 미니멈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가이드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연금 준비의 가장 기본은 미래에 있는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가난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얼마나 소액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부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식을 만든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러프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4개의 통장을 틀면 되고요. CMA와 ISA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자, 4개를 틀면 되고, CMA에는요, 남는 현금 다 넣어두시고요. ISA에서는요, 배당주 투자를 해보시고요. 연금저축에서는요, ETF로 자산 배분 투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IRP에서는요, TDF라는 펀드를 사시면 됩니다. 한 대리급 정도만 되면 연말정산 때 월급이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시고, 뭐야 세금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아, 알고 보니 나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이래 라는 거를 한번 당하고 나서 해야 되겠군, 뭘 해야 돼? 확인해 보면 연금저축밖에 없어요. 그거 하면 다 해결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재테크는 이제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열어놓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넣어 보시는 건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연습 삼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렇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ISA 계좌를 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ISA라는 계좌를 열고요. 그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넉넉한 한도가 생깁니다. 넉넉하니까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뭐 매월 5만 원, 10만 원 적립식으로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렇게 돈을 넣으셔가지고 ISA에서 이제 이 금융투자, 증권투자에 대한 초기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연금 얘기를 하는데 ISA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ISA는 사실 연금 계좌가 아닙니다. 완전히 연금과는 상관없는 계좌였어요. ISA는 목돈을 3년이나 5년 정도 잡고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만들려고 출발한 계좌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일 마음에 드실 겁니다. 계좌를 열잖아요. 한도 2천입니다. 그러면 2천이 없으면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막 넣겠죠. 넣는 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주식할 수 있고요, ETF 할 수 있고요, 펀드 할 수 있고요, 채권 할 수 있고요, 뭐 RP 살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공부해 보는 대로 사봐요. 정 못 사있으면 제가 골라드릴 거고요. 그럼 마음껏 사봐요. 마음껏 사고 3년 이상만 투자를 합니다. 3년 이상이라는 건 계좌를 3년 이상만 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이상이 지난 아무 시점에나 충분히 그동안 수익 많이 받고 지금도 수익이 나 있고, 나 이제 목돈을 써야겠다,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계좌에서 해지 버튼 누릅니다. 해지 버튼을 딱 누르면 그동안 이 계좌를 3년 이상 쓰면서 수익을 봤던 거, 손실을 봤던 거, 수익을 봤던 거, 손실을 봤던 이런 내역들이 있겠죠. 3년치 이상 과거의 모든 내역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서 다 합쳐줍니다. 손익통산해 줍니다. 전문용어로 퉁쳐준다고 하죠. 퉁쳐가지고요, 정말 순수하게 번 돈을 이만큼을 계산했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보통 수익금이 나옵니다. 순수익금. 누구는 3년 동안 이 계좌를 투자해가지고 300을 번 사람, 500을 번 사람, 1000만 원 번 사람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 수익금에 200만 원만큼은 비과세,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 원만큼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9.9% 분리과세라는 것을 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 큰 혜택인지 모르실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벌면 15.4를 내야 되죠. 그거 안 내고 이만큼은 비과세, 나머지는 9.9를 해준다는 거죠. 즉 전체 다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ISA입니다. ISA는 해지할 때 그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찾게 되죠. 그럼 그 목돈으로 이제 결혼을 하거나 집을 바꾸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해지를 하고 목돈 찾았잖아요. 그날 ISA 또 열어가지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3년 잡고요. 그럼 여기서 초년생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거는 당연히 3년이면 강산도 변할 건데, 왜냐면 초년생에게 3년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계좌는요, 원금은 중도 유출됩니다. 페널티 없이요. 돈을 안 묶입니다. 네, 이거는 ISA는 누구나 금융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완전한 필수 계좌입니다. 지금 이 ISA는 연금과 전혀 상관없는 계좌였는데 어떤 제도가 생기냐면요,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그냥 넣어버릴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통째로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금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액공제를 10%만큼 더 해줘요. 자, 이거의 최고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300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러프하게 3천 정도 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PD님께서 지금부터 돈을 모아요. 매월 150씩 넣으면 거의 꽉이라 했잖아요. 엄청 큰 돈이 됩니다. 1년에 2천씩 그것도 투자로 운용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3년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원금 기준으로 8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수익금까지 더하면 이제 엄청 큰 돈이 돼 있는 거죠. 자, 만기 해지하고 그동안 계좌 쭉 혜택들 가지고 와가지고 순이익 계산해서 세제 혜택 받으면서 목돈을 찾잖아요. 그때 3년 뒤면 사실 알 수 없죠. 초년생에게는. 저처럼 이제 40대 접어들면 3년 뒤가 너무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초년생에게는 딱 찾고 필요한 일 있다 쓰면 되고 필요한 일이 없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 연금 계좌에다 그냥 넣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해에는 세액공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연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ISA가 정말 큰 파워를 가지게 된 건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도 연금책인데 ISA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연금저축은요, 원래 부자들이 못하도록 1년에 1,000몇백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 한도를 이렇게 제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자들이 막 혜택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ISA 만기 자금은 통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건. 연금저축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싶어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연금을 안 하고 있다가 나 목돈 만들려고 초년생에 맞게 목돈 만들어서 하고 있던 걸 그대로 넣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이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연금 준비에 있어서 1순위가 놀랍게도 연금 계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도 나 투자하고 있는 거 있고 이거 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는요 그냥 짜투리 돈 넣는 셈 치고 계좌 만드셔가지고 조금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고 계신 투자가 잘 되면 다 상관없겠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귀중한 보험 같은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을 살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 맞추면 그냥 연금 개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